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2016년도 신용관리사 시험 기출문제 해설을 맡게 된 황일동이라고 합니다. 이 시험 본 지가 좀 꽤 됐는데, 저희가 강의, 이거 해설은 뭐 작년에 이미 했는데, 강의가 좀 늦었어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이라도 시험 보기 전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1과목, 채권 일반 문제, 그 시험 본 순서대로, 1, 3 과목을 1교시 해보고요. 그리고 2, 4 과목을, 2교시 해보죠. 그래서 1, 3 과목부터 먼저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에 열거된 원칙들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사정변경, 권리남용, 실효, 신의성실, 모순행위 금지 원칙. 이런 것들이 모두 권리행사 한계에 관한 것들이죠. 보시면은 권리행사 한계. 개개인들은 사회에서 모두 권리를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사회생활은 혼자 사는 곳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 명이 무리지어 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질서가 있고 개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기 마련이죠. 그 한계를 일반 원칙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용을 잡아놓은 것이 이런 원칙들이고요. 이거는 권리행사 한계에 관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2번이 답이고요. 네.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할까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재판상으로 권리를 행사해서 그 판결에 의해 효과를 발생시키는 권리만 모은 것은, 권리 행사에 효과 발생하는 거에서 재판 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물론 재판상으로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재판상으로만 권리를 행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채권자 취소권. 이 재산권에서는 채권자 취소권 같은 거고요. 채권자 취소권. 그리고 가족법상 권리들이 있죠. 이거는 그 가정법원을 통해서 대부분 하는데,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재판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도록 대부분 돼 있어요. 물론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지만 재판상 이혼, 그래서 재판상 이혼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그 판결에 의해서 효과를 발생시키도록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볼까요? 다음 중 옳은 것은, 전세 기간 동안에는 소유자는 그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전세권자가 사용하게 된다. 전세 기간 동안에는 소유자는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단정적으로 나왔어요. 이 말은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세권이라는 것이 용익물권이잖아요. 그래서 사용수익한다 이런 내용인데, 부동산 같으면은 그 부동산, 집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게 이제 원칙적으로는 정답으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외가 있을 수도 있어요. 판례상으로 보면은, 판례적으로 그 예외인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사자 간에 전세 계약을 맺고, 아직 그 목적물을 인도하지는 않고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렇지만, 그 전세권자가 이 목적물을 전혀 수익할 수 없는, 완전히 사용 수익이 배제된 상태가 아닌 한 이 전세 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판례에 비추어 보면 예외적으로는 소유자도 목적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단정적으로 썼으니까 이것도 답이 아니다, 틀린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원래는 정답이 1번이었어요. 1번이었는데 모두 정답이 되는 걸로. 이게 모두 정답. 이렇게, 왜냐면 불완전한 지문이기 때문에 이의제기 과정을 통해서 모두 정답으로 인정된 지문입니다. 두 번째 지문도 채권과 물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먼저 성립한 권리가 우선한다. 이 경우에는 원래 물권이 우선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물권화된 채권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게 불완전한 문장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도. 권리남용으로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권리 자체를 박탈. 이건 틀린 거죠. 권리를 완전히 박탈하진 않아요. 사건 박탈법이라는 게 있는 독일의 경우와 달리 우리는 권리 행사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지 박탈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린 지문이죠. 채권자 평등의 원칙은 채권 상호 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항상 적용되는 원칙이다. 보통 이런 말들이 단정적인 말들이 나오면 틀려요. 왜냐하면 우리 그 현실 사회, 현실 생활에서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항상 원칙이 있으면 그에 대한 예외는 존재하기 마련이고, 오히려 절대적으로 원칙만 존재하는 경우는 드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정적인 표현이 있으면은 항상 틀린 게 아닐까 하고 의심을 하고 넘어가야 되고, 원칙적으로 보통 이런 지문이 나오면 틀린 거죠. 항상 적용되는 원칙? 그렇진 않습니다. 그리고 근대 법치 국가에서는 위법 행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제한 없이 정당방위, 긴급피난 등 사력구제를 인정한다. 원칙적으로는 사력구제 금지죠. 그리고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정당방위, 긴급피난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이 지문의 원래 정답은 1번이었는데 이의 신청을 통해서 모두 정답을 인정한 지문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갈까요? 자, 4번. 임의대리인의 대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만 모은 것은? 자, 가번. 대리권 수여행위는 민법상 요식행위로서, 요식행위, 불요식행위 반대말인데 어떤 형식을 갖춰서만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서로서만 가능하다? 그렇지 않죠. 오히려 문서로서 서면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은 법률의 규정이 거의 대부분 돼 있고요. 원칙적인 모습은 구두계약도 가능하죠. 그래서 대리권 수여행위는 너 나 대신 어디 갔다 와 하고 구두상으로 말을 했어도 그 자체로는 수권행위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도 옳은 거죠. 옳지 않은 것. 대리권 수여행위는 구두로 하거나 묵시적인 대리권 수여도 가능하다. 그렇겠죠? 문서로만, 이것도 틀린 거죠? 잘못 썼죠? 이거 틀린 거네요. 그리고 대리권 범위를 표시한 위임장의 작성은 가능하다. 그렇죠? 그리고 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에 의하여 정해진다. 그렇죠? 수권. 대리권의 범위를 부여할, 줄 숫자죠. 부여하는 행위.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자, 5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이제 뭐 융통물, 불융통물, 공용물, 공공용물, 금제품 이런 개념들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공공용물은 공용물과 달라서 반드시 국가 공공단체의 소유에 속하여야 한다. 이거 반대로 되어 있네요. 공용물이 공공용물은 도로나 항만, 도로나 이런 것들이에요. 하천. 그런데 그 하천부지나 도로부지 이런 데는 개인의 소유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틀렸고요. 정답은 1번이고, 국리받고 건물 등도 공용폐지 후에는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공용폐지라는 절차를 밟아서 공용물도 거래의 객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도로부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공공용물이에요. 도로부지도 개인 소유가 될 수 있게 되고요. 아편, 위조아편은 금제물로서 소유, 소지할 수 없죠. 그리고 법정문화재도 금제물로서 거래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